2024년 1월 31일, 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보니까 몇 개, 판결이 몇 개 있었네요. 일단, 신림동, 잔혹범죄자 조선에 대한 1심 판결, 무기징역이 있었고, 경기도 이천에서 벌어졌던 화재 참사에 대한 1심 판결이 물론 오늘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18일 날 열흘 전에 보름 전에 있었습니다. 전청조도 법정에서 자신에 대한 변명을 했죠. 일단 조선 사건 말 그대로 이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부분은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범죄에 대해서 우리 경찰과 검찰이 얼마나 이렇게 수사가 엉망이고 이렇게 이 수준 낮게 수사를 하는지를 금방 이게 대표적으로 조선, 최원종, 최윤종 다 물론 형량은 사실은 이 정도의 범행인데 무기징역 나오는 건 당연하죠. 문제는 그 형량과는 별개로 얼마만큼 이 자들에 대한 범죄적인 수사가 얼마나 제대로 됐는가, 그것이 판결문에 실리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범죄가 얼마만큼 규명이 돼서 그것을 통해서 예방과 그리고 다른 대처 이런 것들. 그냥 높은 형량만 받으면 된다. 그렇죠. 그거는 검사들의 입장이에요. 검사들은 그럴 수 있어요. 검사해야 지가 그런 거에 책임 있나요? 걔네들 형량 높게 받으면 되는 거고, 대신 낮게 받으면 책임을 져야죠. 그러면은 정작 범죄를 수사해야 될 애들은, 그게 경찰이든 아니면 수사검사든 제대로 된 수사를 했느냐. 제가 가장 싫어하는, 가장 혐오하는, 아니면 가장 말 같지 않은 소리라고 하는 것이 불우한 가정 환경, 경제 환경, 이런 내용 때문에 이런 범행에 대해서 이제 감경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얘기를 판결문에 쓰는 판사놈들입니다. 이게 그거를 이제 그렇게 하게끔 하는 수사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 모티브와 인텐트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렸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 사람이 거기까지 온 데에는 당연히 가정환경이나 그 사람의 어떤 그걸 불우하다고 표현하든 어쨌든 영향을 미쳤겠죠. 그죠? 그런데 비교해 보세요. 조선이란 놈과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얘보다 훨씬 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은 불우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잘 살고 성실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놈이 불우하게 살았다고 해서 지가 무슨 권리로 다른 생떼 같은 그 목숨을 함부로 해할 수 있으며 공격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까? 망가뜨릴 수 있습니까? 어떤 한 사람이 아닌 몇 사람이. 근데 그거를 판사라는 놈들이 그걸 판결문에 대놓고 그걸 그렇게 그러니까 참작했다 나이가 얘가 30이 넘습니다. 어렸을 때 그거는 어렸을 때 일이고, 그러면
몇 퍼센트,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수사한 애들이 특히 이제 경찰 애들이 못한다. 그래서 사실은 프로파일러가 있는 거고 범죄 심리 분석관이라든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사검사 애들도 그런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범죄를 범죄로 보지 않고 범죄 그 자체로 보지 않고 어떤 형법전에 있는 그 범죄의 것으로 붙여갖고 그걸 가지고 거기에 대한 동기를 거기에 맞추는 거죠. 아니죠. 범죄는 범죄로 분석해서 범죄 자체에 대한 동기와 그의 원인을 찾아서 그거에 맞게끔 정리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기소를 하고 그걸 또 기소했죠. 이게 본질적으로 차이가 난다는 것을 사실 오늘 이 사건본부, 그러니까 시사본부 이후에 오늘 KBS 1라디오의 새로운 프로그램 세상의 모든 지식의 전주리 아나운서 새로 하는, 그래서 제가 오늘 하고 싶었던 점이 그겁니다. 범죄가 새로운 아젠다, 새로운 영역, 그리고 이전과는 다른 형태의 범죄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조선이든 최원정이든 사실 이재명 피습범 김씨든 주황생이든 이 범죄를 범죄로 보지 않는 거예요. 범죄를 범죄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크라임 어널리시스가 안 되는 거죠. 크라임 리컨스트럭션도 안 되는 거. 그럼 범죄를 분석하고 범죄를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거를 하라고 프로파일러를 뽑았는데 엉뚱한 짓을 하고 있고 그 프로파일러가 뭔지도 모르는 놈들이 프로파일러라고 떠들고 다니고 범죄 분석, 심리 분석, 이 범죄의 사회적 분석, 이런 문화적 이게 뭔지를 모르고 그냥 무슨 어디 범죄 심리학자라고 하는 어떤 사람, 그런 사람, 이수정 교수 같은 사람들은 지가 범죄 심리학자인지 아니면 여성학적인 아니면 사회학적 그런 접근인지도 모르고 함부로 얘기하고 다니. 분명히 범죄에는 그런 개인의 경제적, 사회적 배경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배경 요인이에요. 지금 얘가 하는 범죄는 지금의 얘에 영향을 끼친 어떤 것들이 중심이 돼서 분석이 돼야 되는 거고 그 요인들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있겠고 그 요인에 영향이 있겠죠. 그 어렸을 때 불효했다는 걸 한참 전에 얘기해요. 그죠? 그거는 얘기할 필요도 없는 정도의 낮은 상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분석이 안 되니까 그냥 상투적으로 하는 말, 어렸을 때 불효해갖고 왜 그러냐면 당연히 범죄자 놈들이나 범죄자를 변호하는 변호사 놈들은 당연히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다른 할 말이 없잖아요. 왜 이렇게 죽였냐? 그러니까 당연히 어렸을 때부터 그걸 꺼집어내는 거예요. 자기가 그 과정 속에서 뭘 했는지 그런 거를 얘기하면 근데 본인의 변명권은 자기 부재에 올리니까 자기 권리인데 이거를 깨갖고 뭐를 규명해야 되는 걸 안 하고 마치 그래서 가해자의 시각으로 수사관도 검사도 보니까 결국은 판사들도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메커니즘의 원리, 이게 범죄 분석의 세계인데 자칭 프로파일러라고 떠들고 다니는 놈들도 범죄를 분석했다고 범죄 심리학자라고 하는 애들도 그게 뭔지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 지들이 분석을 하는 건지 아니면 범죄 종에 그냥 원인만 갖다 붙여주는 건지도 모르죠. 한심한 인간들입니다. 조선 사건, 물론 형량이 맞습니다. 얘는 사형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형량과는 독립적으로 얘에 대한 범죄적 분석이, 그래서 범죄 분석과 범죄인에 대한 분석이 또 분리해야 된다고 제가 그 말씀을 또 드린 거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분석을 뭔지를 모르니까 대뜸 그냥 그래 얘가 사이코야, 사이코패스야 아니야. 사이코와 사이코패스 구분도 못하는 애들이 그럼 얘가 사이코패스 점수가 몇 점, 엉뚱한 소리를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변호인들은 눈치를 까고 얘
정신분석. 저희 최원종 같은 애들은 돈 많으니까 거기 분석해서 그걸로 막 비비려고 하고. 범죄에 대한 접근을 감정으로 하면 안 됩니다. 냉정하고 철저하고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그걸 기반으로 범죄 예방을 하든 처벌하든 그래야 되는 거죠. 이게 이런 것마다 한심한 겁니다. 제가 입에 거품 물고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언제까지 이 지랄을 할 거냐, 우리의 수사하는 애들이나 범죄를 다루는 검사 애들이나 판사 애들이 언제까지 이 지랄을 할 거냐. 그러니까 얘에 대한 분석이 안 됐으니까 교도소에 있는 그 가석방 놈들이 지들 마음대로 이런 놈도 풀어주고, 나 똑같이 또 그러면 풀어준 다음에 또 범죄 저지르고, 지가 무슨 범죄 저지르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반복되는 겁니다. 이천화재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이천화재 사건은, 이천화재 벌어졌을 때 뭡니까? 대통령도 막 질책하고, 대통령 질책이 중요합니까? 지가 뭐라고? 그게 아니라 이천 건물 화재가 났을 때 그때 5명이나 돌아가셨어요. 그 성실하게 이 업무 그 환자들 때문에 나올 수 있어서 못 나왔던 간호부장, 수간호사분, 제가 또 이천 고향이니까 거기 어딘지 알잖아요. 5명이나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형량이 2022년이죠. 형량이, 그걸 또 구형한, 이 수사를 해가 구형한 검사도 4년, 달랑 4년. 관련자 애들도 대충 2년, 3년. 그러니까 나와봤자 그걸 넘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법의 문제냐 아니면 수사를 더럽게 못한 거냐. 전 둘 다라고 봅니다. 일단 법적인 문제도 있죠. 실제로 소위 말하는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관련된 부분에서 이게 판사가 한 얘기인 거잖아요. 이게 웃긴 거죠. 이런 거죠. 아니, 이 시공사나 관리자나 아니면 이런 애들이 지가 불을 낸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한텐 책임이 덜하다는 거예요. 그런 말 같지도 않은 그런 그 머리에 똥 만든 새끼들, 그 판사들, 뭐 검사, 불이라는 거는 생각해보세요. 제가 이게 나이탈 키가 성량의 키죠. 요건 요만큼이에요. 이게 위험합니까? 여기선 모르죠, 위험한지. 이거를 어디에 그냥 붙였어요. 근데 거기가 산소도 잘 통해, 안전시설도 없어. 그러면 불이 확 붙는단 말이에요. 화재라는 것은 불과 다른 거죠. 불을 화재라고 하는 사건, 사고, 참사를 만드는 건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 조건 때문에 안전조치라든가 기본적으로 뭘 해내는 법적인 그 소방법이 있는 거 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소방법이라는 안전조치 같은 걸 안 했다는 것은 지가 불을 내진 않았지만은 거기에 준하는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소방법이나 우리의 어떤 이런 부분들은 이게 있습니까? 왜 그러냐? 그럼 이거죠. 그게 똑같은 겁니다. 직접 칼로 찌른 놈, 돌로 때린 놈, 얘들이 중요하다는 거 아니죠? 얘를 진짜 찌르게 만들었거나, 아니면 찌르도록 뭔가 분위기를 만들었거나,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했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걔네들도 그만큼의 책임을 져야죠. 근데 왜 우리나라에선 이렇게 안 될까요? 실제로 여러 관련된 산업재해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이 사건 사고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그렇게 환경을 조성하고 인 것이 소위 말하는 돈밖에 모르는 뭐 재벌놈들 아니면 기업주 놈들, 아주 그냥 눈에 벌건 그런 놈들, 결국은 기본적으로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해 이 뒤에 있고 실제로 실행자들에 대한 처벌만 해왔어요. 단순하게. 그렇기 때문에 이 연관성을 스스로 끊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연결시키려고 중대재해처벌법을 하려고 했더니 소위 대한민국 정부라는 놈들은 2년 동안 준비도 안 해갖고 그래요. 이제 또 유예시키다가 지금 시행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다 연관이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사법체계는 단순히 결과 어떤 한 사람이
칼로 찔렀어? 목을 졸랐어? 뭐 해서 이것만 처벌하는. 그래서는 범죄 예방이 안 되는 거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게 다시 반복되는 거죠. 그걸 막기 위해서 연관성, 범죄에 대한 분석, 이런 걸 하자는 거예요. 2,000원 건물 화재도 똑같습니다. 판사란 놈이 그러는 거죠. 아니, 지가 불을 지른 건 아니지 않냐? 불을 지르면 따로 있죠. 따로 있죠, 당연히. 근데 그렇게 보통의 평균에서 그렇게 불을 질렀다 하더라도 소방시설이라든가 안전장치라든가 아니면 화재 경보라 이런 것이 있었으면 당연히 그 사람이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이렇게 한 시공업자, 관리자, 얘네들을 중대하게 처벌을 해야죠.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습니까? 시스템도 안 돼 있고 그렇게 수사도 안 합니다. 수사할 능력도 없어요. 그냥 뭐 그 화재 조사관이랍시고 무슨 뭐 여기 가서 뭐 단전 단락 보고 뭐 불씨 보고 이런, 그건 당연한 겁니다. 왜 화재 조사라든가 이런 방화 조사가 중요하면 시스템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시스템적으로 보고 그걸 제출해 갖고 거기에 맞는 처벌이나 예방해. 범죄도 똑같습니다. 불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이 기막힌,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부분을 안 하기 때문에 참사가 반복되는 거고,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반복되는 거고, 모범 문제가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 분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프로파일러가 필요하고, 프로파일러는 그 자체를 버리고 범죄 분석이라고 하는 영역이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몇 번을 이렇게 모기 시도로 얘기해도 들어 처먹지도 못하는 형들.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 수사 다 됐다느냐? 그런데 실제로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어. 왜 그러냐? 구조적으로 연결된 부분을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책임지는 애들이 없죠.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특별법 해서 한다는 거예요. 소위 검찰총장이 한 그 사람도, 지금 대통령이라는 사람도 이 구태의 기득권의 시스템에 거의 본체죠, 본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이 우리 사회가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이유입니다. 참사가 반복되고 사고가 반복되고 피해자는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가해자 군에 속하는 기득권자들은 또 똑같은 짓을 반복하고 아무런 도덕적 책임이나 실제 책임을 지지 않는, 이게 대한민국 현실이라는,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괜히 열 팍 받아갖고 제가 말씀 많이 이렇게 드렸지만은, 전청조가 이런 사기꾼 애들이 참 대단합니다. 15년 구형이 되니까 저는 사실 얘는 30년 넘게 구형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뭐 남연이 때문에 뭐 가슴을 파냈느니 뭐 시간이 걸리더라도 뭐 피해 회복을 했느니, 사기꾼들의 피해 회복 약속은요 100% 공수표입니다. 외상 합의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기라는 범죄는 그 사기를 저지른 그놈 하나에 대한 어떤 뭐 흔히 말하는 특경법상의 뭐 사문서 위조 사기 이게 중요한 거는 걔가 사기를 저질 수 있도록 구조화된 시스템을 접근해 갖고 거기에서 어디서부터 처벌하든 범죄 수익을 끊는 그런 부분들을 접근해야 되는데, 사기꾼 하나만 조지니까 당연히 전청조 같은 아주 전문화된 사기꾼 애들이 이따위로 법정에서 연극하고 연기하고 난리 치는 겁니다. 사기에 대한 범죄에 대한 수사하는 능력도 없고 수사할 수 있는 방법도 모릅니다. 경찰 애들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우리나라의 최고의 뭐 사기에 대한 사건을 했다는 애들 보면은 그 정도 시간에 그렇게 했으면 그냥 동네 경찰 애들도 그 정도는 합니다. 지들이 최고라고 해. 여태까지 제대로 된 사기 수사가 뭔지에 대한 것도 모르기 때문에 이게 너무 한심하다는 겁니다.
전청래 같은 애가 저렇게 어깨가 빳빳이 들고 하는 거 보면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범죄자들이 그 악질 범죄자들이 고개 빳빳이 들고 마치 되게 이렇게 그 뭐 반성하는 것처럼 그리고 오히려 대놓고 용서해 달라고 대놓고 하는 거 보면 이건 너무 이건 본말이 전도된 거 아니야? 막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저는 드는데 참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 자, 조금 다른 얘기 한 말씀 드리면 스와팅이라는 게 뭐지? 스와팅은 이걸 가짜 신고라고 하는 거죠. 스왓은 아시죠? 스왓은 말 그대로 이 경찰 특공대 같은 그런 그 스왓이라고 보이지 않습니까? 보시죠? 경찰 특수기동대 이름을 띈 거예요. 거기에다 특이라고 하는 거는 미국에서 이제 지금 한창 그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공화당의 니키 헤일리라고 하는 니키 헤일리의 반대에 있는 트럼프 지지자들이 헤일리의 집 앞에 가서 헤일리의 집이나 헤일리 부모의 집 앞에 가서 전화로 여기 몇 번지인데 여기 지금 이 집에 있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총을 겨누고 막 싸우고 안에 보니까 막 가정폭력 일어나는 것 같고 빨리 좀 저기 출동해 주세요라고 911로 신고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은 급박한 거니까 이게 실제라고 그러면 보통의 경찰이 아니라 무장한 경찰, 스와트, 특수기동대가 출동하는 겁니다. 근데 가보면은 사실은 아무런 일도 없고 헤일리의 부모가 90이 다 된 사람, 87살 사람이 그 돌보는 거기 사람이랑 거기 있는 겁니다. 갑자기 뭐가 막 경찰 특공대 헬기 막 사이렌 뭐 자동 소총 무장계 막 빵 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게 뭐예요? 오히려 그러다 손들어 그러는데 왜 그러요? 그러다가 총 맞아갖고 사고도 났고 이게 스와팅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가도 그러니까 가짜 신고인데 즉 경찰의 그 특수 무력을 동원할 수 있게끔 위험한 범죄가 벌어진 양 가짜 신고를 해갖고 거기에 그런 사람을 출동시켜서 오발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은 괴롭히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스와팅입니다. 우리나라로 보면 가짜 신고 같은 거죠. 이게 살인 예고 왔는데 그건 좀 영역이 다른데,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내가 어디서 뭘 죽이겠다 살인 예고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가짜 신고 같은 건데 이건 살인 예고보다는 가짜 신고에 같은. 그러니까 내가 보는데 어떤 집이나 어떤 사람의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어갖고 빨리 총든 사람을 빨리 출동, 이거인 스와팅. 미국은 극심합니다. 말하자면 특히 이제 지난 대선 때는 양 진영에서 반대쪽한테 이렇게 하고, 특히 트럼프, 이게 트럼프라는 인간이 참 뭐라고 하나, 악질이죠, 악질. 이런 범죄자 새끼가 어떻게 그 대통령까지 됐는지, 이게 무슨 성범죄를 막기 위해서 뭐 지금 뭐 수백억을 또 물어줘야 되고,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비극이죠. 트럼프 같은 인간이 대통령도 되고. 근데 번연이 젊은 때 그 방송인을 건물에서 성범죄를 해갖고 그걸로 또 명예훼손 해갖고 뭐 몇백억 물어주고 막 지금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트럼프의 지지자들이 아주 악질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에 반대하는 정부 당국자, 판사, 선거관리자들에 대해서 이런 스와팅 위협을 하는 거죠. 올해도 걱정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사법적인 절차를 하는 민주당 소속의 뭐 메인주 국무장관, 그리고
트럼프를 재판하는 판사들, 검사들, 이게 스와팅의 표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민주주의 시스템에서의 정치 테러와 어떻게 보면 연관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와팅은 어떻게 보면 그것과 연관될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미국 같은 데 이런 트럼프를 지지하는 아주 극악한 인간들이 오히려 이런 정치 테러의 일환으로서 이런 짓을 접건. 우리나라도 이런 인간들이 안 나타나길 바라는데 실제로 우리는 사실은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해서 경찰 112가 출동을 하긴 하지만은 실제로 경찰 특공대가 출동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뭐 조선이나 최원종 사건처럼 뭐 서현역이나 신림역 이런 데에 이런 일이 있다고 가짜 신고를 해갖고 실제로 이제 무장 병력들이 출동하면 이게 오인 사고 나고 막 총 나오고 뭐 그럼 그게 또 스와팅이 되는 거죠. 어쨌든 스와팅. 자, 잠깐 끊고 가겠습니다.